안녕하세요. 5월 15일입니다. 밤에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클레이트 액트 상원 마크업에서 15대 9로 통과됐습니다. 이제 일정이 좀 남았는데요. 클레이트 액트가 이제 통과되기 전에 코인이 오르기 시작했고, 통과된 이후에 결국은 좀 더 올랐지만, 다시 가격이 하락해서 제자리에 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상원 은행위원회 마크업은 결국 상원 본회의 상정을 위한 회의일 뿐이고, 상원 본회의는 사실 그 공화당이 53명이라 60명을 확보해야 되는데, 민주당을 7명 정도 섭외를 해야 되죠. 결국은 민주당과 어느 정도 합의를 해야 진행이 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이 통과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원에 법을 상정했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7월에 하원 통과했을 때와 다르게 가격이 그렇게 많은 변동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걸 참조해 주세요. 자, 오늘은 네 가지를 볼 건데요. F4. 자, 클레이트 법안이 관련된 거를 먼저 볼 거고요. 두 번째는 금리에 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CPI가 PPI. 4월에 있었던 그 CPI, BPI, PPI 물가 상승에 관련된 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연준 의장이 케빈 호시가 취임을 했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은 XRP 차트와 비트코인 차트를 볼 건데요. 온도코인도 최근에 상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 다 연결돼 있죠. XRP와 연결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XRP 관련된 소식을 보면 JP 모건하고 XRP가 결제 테스트를 했죠. 네, RW 관련해서. 그 다음 솔라나와 구글이 결제를 협력하는 게 나왔습니다. 블랙록과 비들이 RW 했던 거는 지난달에 나왔지만 5월 달에 JP 모건하고 구글이 결국은 블록체인과 손을 잡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 네 가지를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클레이트 액트인데요. 암호화폐 관련된 법이 구체적으로 이제 상품이냐, 증권이냐 기준을 다루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자 문제를 가지고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수탁형 그 개발자, 그 초기 개발자에 대한 면책 범위에 대한 문제, BRCA 문제, 그 다음에 윤리적인 이해충돌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상원위원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상원위원회, 은행위원회에서 마크업을 통과시켜서 상원 본회의에 상장이 되는 것까지는 결정을 했지만 문제는 뭘까요? 과연 상원 본회의에서 60명 이상, 60표 이상을 찬성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현재는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고요. 예측 시장인 폴리마켓에서는 지금 상원 마크업이 통과돼서 69%까지 올라가긴 했습니다. 근데 80%를 넘지 않았죠. 80%를 넘으면 통과된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69%는 아직 애매합니다. 자, 쟁점이 뭐냐면 대통령 일가의 그 윤리적 문제, 이해충돌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 어느 정도 합의를 좀 보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서 민주당에서 요거는 합의를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BRCA 문제에서는 이의 제기가 민주당이 있었습니다. 그럼 본회의에 과연 올라갔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아마 요거는 면책 범위에 대한 부분이라 기존 코인업자들에서 이미 상품으로 배정받을 16개 코인은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새롭게 개발된 지 얼마 안 된 코인 회사에 관련된 부분이라 어느 정도 양보나 협의가 있지 않을까 예상되고 그러면 상원 본회의가 5월에 과연 될지 아니면 6월에 될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상원 본회의가 통과되더라도 결국은 이게 하원에서 다시 수정해서 통과시켜야 되고요. 이런 문제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 관련해 농업위원회에서 통과한 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수정이 좀 필요할 거예요. 이런 절차들 다 끝내고 백악관에서 7월 4일 날 트럼프가 독립기념일에 통과시킬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은 저는 한편이라고 봅니다. 단지 정치적인 경쟁을 하고 그렇지만 금융 세력들이 뒤에서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뿌리는 같습니다. 결국 통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원 본회의를 통과돼야지만 코인 가격이 많이 변동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겼죠. 이란 전쟁 이후에 물가가 이제 상승되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4월 CPI가 발표되는데 3.8%, 예, 전년 대비 3.8% 상승했습니다. 기대치가 3.7인데 근원 CPI도 2.8에서 기대치보다 0.1 올랐습니다. 1월, 2월, 3월, 4월 보시면 2.4, 2.4. 자, 그리고 어떻게 됐죠? 전쟁하고 나서 3.3, 3.8까지 올랐죠. 자, 이렇게 오르면 어떤 문제 생기죠? 금리를 인하하기 힘듭니다. 오히려 금리를 올해 유지하고 내년에 4월에 5월에 금리 인상 쪽으로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4월 PPI 지수도 보시면 전월 대비 1.4%, 전년 대비 6% 상승했습니다. 결국 도매 물가가 전년 대비 6% 상승했습니다. 결국은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상승하니까 그게 직격탄 맞아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가가 움직이니까 어떻게 됐죠? 트럼프가 이번 주에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왜 방문했을까요? 자, 호르무즈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요. 이란과 협상을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 안정에 좀 도움이 되겠죠. 석유 관련된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그런 것들을 딜하지 않았을까 예상하는데 정확한 결과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캐비넷 씨가 연준 의장이 취임을 했죠. 금리 인하 명분을 찾아야 되는데 근원 CPI가 안정적이고 CPE도 PCE도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도 3월까지는 안정적인데 4월 달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장기채가 금리가 4.5% 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지 않았어요. 그럼 금리가 이렇게 장기 채권이 높아진 문제가 뭐죠? 수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크레디트 액트를 빨리 통과시켜야 돼요. 그래야 국채 수요가 늘어나서 장기채 금리도 내리죠. 예,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급합니다. 미국은 지금.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채권 판매나 매도에 대한 얘기를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얘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6월 16일에 17일 날 FOMC 미팅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금리를 결정할 텐데 6월 18일 날 새벽 3시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기 부분은 케비노 씨가 정치적인 색을 띠고 있어서 금리 인하 쪽으로 갈 건데 인하를 하려면 그 관련된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전쟁부터 해결해야겠죠.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 명분 삼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XRP 주간 차트를 보시면 지금 RSI가 이렇게 올랐던 게 작년 11월이에요. 지금 2월에 바닥을 찍고 RSI가 올라오고 있고 가격도 어떻게 되죠?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호재는 클레이티 법안의 통과 가능성, 결제 인프라, 일본 S발, 미국 DTCC, 증권 거래하는 거죠. 예, 작년에 4경 원을 거래를 했습니다. DTCC가. 요거는 이따가 차트 보면서 자세히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호재가 있어서 올라가고 있는데 어제는 크게 한 7% 정도 올랐다가 다시 한 3, 4%는 다시 되돌림하고 있습니다. 자, XRP 소식에 보시면 JP모건이 결국은 JP모건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과 온도 토큰, 리플사 네트워크, 마스터카드 결제를 국제 펀드 상원 프로젝트에 실제 테스트를 했습니다. 했더니 5초 만에 거래가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으로 테스트를 했죠. 자, 이렇게 거대 금융기관이 실제 이제 블록체인 세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호재가 있습니다. 솔라나는 구글 API 연결해가지고 24시간 온라인 결제 진행하는 걸 발표를 했죠. 5월 5일날 발표했습니다. AI 에이전트 통해서 USDC로 사면 솔라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구글의 API 연결해서 자동 거래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블록체인들이 거대 기업과 결합하고 있고요. 블랙록의 비들펀드의 국채 RW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거대 기업들이 한 세네 개가 경쟁을 통해서 다양한 금융시장에 들어오고 있고요. 기존 금융과 블록체인이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진행될 거지만 보수적으로 테스트하고 그다음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면 점점 확장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릴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재들이 현재 유틸리티 코인으로서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온도 코인은 최근에 30% 올랐습니다. 그래서. 근데 리플은 크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차트를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인데요. 주간 차트입니다. 트레이딩 뷰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RSI가 어떻게 되죠? 바닥을 찍고 올라왔죠? 61%, 61.85. 비트코인은 그래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XRP는 이거보다 상당히 덜 올라갔습니다. 이런 거 감안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ETF를 보시면 비트코인이 1852만 달러가 유입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5월 14일이고요. 최근에 보시면 이렇게 비트코인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가는 게 당연하겠죠.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XRP 잘 봤네요. XRP네요. XRP가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어제 1852만 달러 들어왔고요. XRP 이렇게 계속 꾸준히 들어오니까 가격 상승이 될 거고요. 비트코인은 어제는 들어왔는데 사실은 문제가 뭐냐면 이틀 동안 엄청 빠졌죠. 2억 달러, 6억 달러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1억 3천만 불 들어왔습니다. 비트코인이 사실은 지지부진하는 이유가 지금 비트코인 ETF 유입 물량이 보시면 왔다 갔다 해요. 한창 플러스 됐다가 확 빠졌다가 또 플러스 됐다가 확 빠졌다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ETF를 보시면 최근에 많이 이틀 동안 빠졌다가 들어왔습니다. 지지부진한 이유고요. 이드림도 보겠습니다. 500만 달러 나갔죠. 이드림 최근에 보시면 계속 유출되고 있습니다. ETF에서. 이런 추세를 볼 수 있고요. XRP는 꾸준히 지금 보시면 들어와 있습니다.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알겠지만 거의 유입이에요. 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물 청산 히트맵 보겠습니다. 카톡이 자꾸 뜨네요. 지우겠습니다. 자, 1년짜리인데 여기 보시면 12만 7천 불 숏 2억 불 정도 쌓여 있고요. 군데군데 있어요. 11만 1987불에 1억 4,300만 불. 그리고 9만 98,955불에 1억 4,600만 불.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리고 93,600만 불에 2억 7,600만 불. 이런 식으로 수요시 쌓여 있죠. 이거를 쌓여 있는데 뚫고 올라갈 겁니다. 어느 정도는. 근데 문제는 10만 불 통과하는 문제가 또 하나 있겠죠. 여기서 많이 쌓여 있어요. 이걸 통과하고 과연 여기까지 갈 건지 이런 장기적인 안목이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과연 이걸 다 뚫고 올라갈 건지 사실 그건 좀 의문이 있습니다. 자, XRP도 마찬가지로 선물 관련된 차트를 보겠습니다. 3개월짜리인데요. 1.6달러에 1,300만 불, 1.615달러에 680만 불, 1.67달러 800만 불, 1.689달러에 지금 보시면
690만 불. 요런 걸 청산하고 올라가서 1.7불에서 아마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여기에 보면 숏이 쌓여 있는 기간이 3개월째 지속되고 있죠. 이걸 뚫고 언제 올라가냐? 1.4달러, 5달러, 6달러에서 6달러, 1.6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지금. 6을 뚫고 올라가면 쫙 해서 청산하고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XRP가 DTCC와 사실 네트워크 연결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4경 원을 그 결제를 했죠. 이게 증권 거래에 대한 결제를 하는 그 기업이 DTCC예요. 엄청난 기업이죠. 여기에 XRP 프라임, 리플 프라임이 네트워크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해서 요거 말씀드린 게 JP모건 얘기죠. 요 얘기를 있었고 상원 마크업도 결국은 상원이 결국은 3주 후 정도 아마 본회의 투표되지 않을까. 6월이겠죠. 하원 조정이 그러면 6월 말쯤 될 거고 그러면 독립기념일에 대통령이 클래리티 법안을 사인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추세를 보는 거하고 알트하고 좀 다른데요. 리플은 사실 비트코인만큼 오르지 않았고 주간 RSI 보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리플도 마찬가지인데 XRP도 마찬가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래 가격이. 그래서 이런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트레이딩 뷰 한번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들어가서 크립토로 가겠습니다. 자, XRP 가격도 보겠습니다. 여기에 주간 RSI 쭉 올라오고 이거를 1로 보겠습니다. 1. 데이로 보면 하루로 보면 사실 굉장히 많이 지루하게 올라와 있어요. 지루하게 올라갔다가 다시 돌리고 올라갔다가 다시 돌리고 올라갔다가 다시 돌리고 올라갔다가 다시 돌리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바닥에서 점점 올라가고 있죠.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쭉 올라가서 지금 상승 추세로 보면 돼요. 어. 그런데 여기도 보시면 꼭지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연결하면 결국 여기가 맞고 떨어진 거죠. 여기를 통과하면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거의 다 왔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지금 당장 올라가기 쉽지 않을 것 같고 5월 달에서 거의 5월 말이나 6월에 그 마크업은 끝났기 때문에 상원 본회의가 과연 5월 21일 날 빨리 일찍 된다면 많이 올라갈 것이고 아니면 다시 또 횡보를 갔다가 좀 떨어졌다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 그 DTCC나 JP모건처럼 거대 업체와 리플이 네트워크를 결합하고 있어요. 네트워크를 결합해야 실거래가 이루어지겠죠. 일본 쪽은 이미 국제 결제가 SBI 은행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송금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RWA도 사실은 뭐예요? RLUSD로 그 미국 국채를 4억 달러나 발행을 했어요. RW로. 실제로 이제 유틸리티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면 폭발적으로 상승할 때는 언제냐? 그거는 세력에 따라 다릅니다. 아마 2, 3년 후에는 거래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다 깔리고 많은 거래가 일어날 거지만 주식도 보면 주가가 언제 올라가죠? 네, 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이 클 때, 그때 들어옵니다. 턴어라운드 할 때. 그래서 코인 시장이 지금 턴어라운드 할 때죠. 굉장히 많이 7개월, 8개월 동안 지금 떨어졌어요. 그 상황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이 올 겁니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올라가기 직전에 있듯이 우리도 그런 시간을 버티셔야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